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신 콘텐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서부권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센터장의 갑질을 문제 삼았고 기관 측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간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개막 후 첫 주말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품 전시 등 3가지 단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죠.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서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의 화려한 개막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서부권의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에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센터장의 갑질을 문제 삼았고 기관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네, 정작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엉뚱한 곳에 체력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점자 도서관 수익 사업과 후원금을 강요했다. 무기계약직에게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했다.
CCTV로 감시를 당했다. 전남 서부권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직원들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센터장의 갑질행위 35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은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주장합니다. 딱 두 가지로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교사의 출근 그거를 카드를 대신 찍어준 거. 저희가 점심시간이 수업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씩 근무하던 때고 그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CCTV를 보라는 그 지시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거고. 직원들의 갑질 주장에 센터 측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무국장과 일부 직원들의 출퇴근 조작이 의심돼 지난 6월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까지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태 조작과 장애인 학대 혐의로 4명을 고발하고 1명을 해임하자 직원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며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CCTV에 있는 부분하고 이게 교차 점검해서 그 1차 인사위원회 때 저보고 보완을 요청해서 저도 보완을 했거든요. 그때 그게 먼저 보여본 거예요. 이용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갑질의 근거로 내세운 수익사업 참여와 후원금도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됐다고 일축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마다 계약하는 게 취업규칙의 기준이었던 만큼 뒤늦게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출근 직전 약물을 복용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건 조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무국장이 그 약물을 먹은 그 경위는 뭐 아주 얘기가 긴데요. 직원 근태 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 잘 오나 안 오나. 이에 대해 직원들은 친숙함을 표현한 행동을 센터 측이 제멋대로 학대로 규정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도 갑질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CCTV만 본 상태를 가지고 교사들의 소명도 없이 그냥 니네는 무조건 학대 가해자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CCTV를 보라고 했을 때 말 안 듣는 직원을 다 쫓아내려나 보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니네가 한 거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게 맞다. 우리 학대조사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개소한 지 1년 만에 내부에서 잡음이 생겨 위탁 운영을 반납할 처지에 놓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명절마다 가족들 간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완도군이 이번 명절에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완도군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경과 기성 등 가족들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급속한 속도로 전파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환도에서 6일 만에 27명이 잇따라 확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2년째 명절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유의 명절을 생각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2년 동안 그 가족이 못 만나고 서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올 추석으로 인해서 이게 마무리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므로 완도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이 높은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로 나타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멈춤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멈춤 운동은 온라인을 통한 부모님 안부 살피기와 벌초 대행 서비스, 온라인 성묘 서비스와 가족 대행 합동 성묘 등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이번 명절을 통해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면 확산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가족들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여 주시고
타 지역 방문과 친지, 지인 등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지난 여름 휴가철 이후 일일 평균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며 가급적 비대면 만남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초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이 하반기 특별전을 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개막 후 첫 주말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품 전시를 포함해 3가지 단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입니다. 전통지 위에 반복적으로 색을 쌓고 지워 그린 고흥 출신 천경자 작가의 만선은 은은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십자 형태의 대담한 선이 인상적인 한국 추상의 선구자 김환기 작가의 무제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거장 9명의 작품 21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도 출신이자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인 소전 손재영 선생의 단독 전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1940년대 일본인에게 넘어갔다가 소전 선생이 다시 찾아온 명작 세한도 양인보는 문화재에 대한 선생의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외에도 서예와 문이라 작품 40여 점에는 소전 선생의 서예에 매진해온 일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러시아 예술그룹 AS+F 단독 기획전입니다. 19세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판된 책의 삽화 거꾸로 세상을 모티브로 현대에 적용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작품 속에는 과거와 현실, 미래가 섞이고 통속적인 가치와 위계가 뒤집힙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전시마다 관람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감상하면 재미를 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작품하고 또 자료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이라든가 다른 잡지에 그리신 작품들도 함께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전시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ASF는 그냥 직감으로 느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온몸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전시는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 관람객들을 위해 맞춤형 책자와 활동지도 마련됐습니다. 활동지 내용 중에 추상회화의 대가인 김한기 작품이 재해석된 아이들이 이 작품 속에 드러난 색감을 이용해서 활동지에 채색을 해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아뜰리에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9월 18일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에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최대 수용 인원을 지키며 예약제로 관람을 진행하고 매일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전남 도립미술관 하반기 기획전은 오는 11월 또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모더나와 교차 접종이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도구는 진도읍의 한 의원에서 1차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50대 주민 12명에게 2차 접종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잘못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계열, 화이자와 모더나는 리보액산 계열로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LG헬로비전이 보도한 광양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고층 아파트 예정 부지 안에 42층 높이의 아파트 3동이 들어선다고 표현했지만 20층 아파트 1동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예정 부지의 집안은 광양시 중동 1322-1외 9가 아닌 광양시 중동 1589-2번지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